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세계 1위 오픈 AI 업고 반토막난 이 주식 대세 상승이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최근에 AI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 다음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을 찾으시는 투자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는 2차 전지, 5월 달부터 현재 6월 달까지는 AI와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산업도 사실 미래 산업 AI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고요. 그 산업의 핵심적인 수혜 종목을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2차전지 AI 로봇 폐배터리 관련된 리포트도 제가 직접 정리한 것들을 시청자분들께 무료로 100%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 그 방법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오픈 AI 손절한 것을 후회한다라는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이 오픈 AI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날선 비판을 이어갔었죠. 오픈 AI가 상당히 상업적이다.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여러 가지에 대한 비판을 진행하면서 경쟁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었는데, 최근에 머스크가 오픈 AI와 관계를 끄는 것을 후회한다라는 심경을 토로했고요. 머스크가 최근에 CNBC와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오픈 AI와의 손절에 대해서 매우 어리석은 짓이었다라고 솔직히 인정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머스크는 사실 상당한 고집불통으로 유명하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편으로 상당히 유명한데, 그런 머스크가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만큼 AI가 현재 시장을 장악할 수 있고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커질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오픈 AI가 갖고 있는 위상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발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례 없이 AI 기술의 발전이 빨라지면서 일상을 뒤흔들고 인류의 삶 자체를 뒤바꿀 산업이 바로 AI가 될 것이다 라고 현재 시장은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AI, 챗 GPT, 바드 엄청나게 열광한다고 하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그만큼 우리가 체감을 못하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국내외 17개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세계인이 일상과 직장과 학교에서 챗 GPT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인으로 대상한 이 설문조사 결과 Z세대 같은 경우에는 61%가 챗 GPT를 정기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밀레니엄 세대는 55%, 중년으로 접어든 X세대마저도 50%가 넘게 챗 GPT를 정기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20대 기준에서 48% 정도가 챗 GPT를 경험한 경험이 있다라고 설문조사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연령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챗 GPT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가장 이러한 부분에서 활발하게 이 경험을 하는 20대조차도 50%조차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고, 정기적인 것도 아니고 1회조차 경험한 사람이 수치가 적다는 걸 봤을 때 챗 GPT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만큼의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어 서비스 품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AI를 보편적 기술로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분야별로 챗 GPT의 활용성을 예측한 그래프인데, 사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히 자료 수집과 검색 쪽이고요. 그 밑으로도 데이터, 번역, 글쓰기 순이고요. 마지막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미지와 영상이 그나마 가장 이 활용성이 나올 수 있는 분야 쪽에서는 하위권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AI 이미지 영상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이슈들이 몇 번씩 나왔죠. AI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가짜 뉴스입니다. 즉 가짜 뉴스나 가짜 영상에 대한 악재들이 몇 번씩 나오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규제가 들어갈 것이라고 현재 시장은 예측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규제가 들어가죠. 이번에 AI를 사용해서 만든 사진이나 글이나 음악 등에다가는 AI로 만들었다라고 밝힐 것을 의무화하는 법인 미국 의회에서 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매체 엑시오스가 입수한 이 법안의 사본에 따르면은 챗 GPT 등 생성형 AI가 만든 글에는 주의, 이거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생성이 됐습니다 라고 표기하는 것이 필수로 법안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AI 생성물 중에서 이러한 표기가 진행되지 않고 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연방거래위원회가 민사상 벌금을 부과할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발의했던 토레스 의원은 AI 기술 자체가 수십 년 동안 의회가 직면하게 될 핵심 과제고 이 법안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AI 규제에 대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라고 발언합니다. 즉 AI가 현재 시장에 녹아들었고 삶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이번 규제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이와 관련된 규제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생성됐다, 글이든 이미지든 사진이든 영상이든 이러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게 이와 관련된 문제가 몇 번씩 나왔기 때문이죠. 이번에 사람들이 아니 아무리 그래봤자 또 이거 개발돼서 법률화가 되는데 속도가 오래 걸리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AI 법안 발의 후에 진행이 느린 유럽과 EU와는 다르게 미국 의회는 AI가 생성하는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에 벌써 착수에 들어갔고요. 내년에 대선이 있죠. 미국 대선 전에 AI발 가짜뉴스가 여론 조작과 선동 등에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법제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빠르면은 올해 안에 연내 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AI 사진이나 영상이나 우리가 챗 GPT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아니면 뭐 SNS 이와 같은 것들에 젊은 층부터 중년층까지 미디어에 대한 노출이 상당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즉 거기에 따른 가짜 뉴스나 여론 조작이 영향을 크게 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기 위한 AI 규제를 시작으로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규제가 되면서 규제 강도가 점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부터 해서 일반적인 일자리 문제까지 일자리를 대체하는 현상에 대해서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만큼 일자리 대체에 대한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존 및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개발이 더 시장에서 부각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이냐? 최근에 미국의 소재 기업들이 거의 8만 명 정도가 해고 결정이 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4천 명 정도가 AI로 인한 해고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5%죠. 사실 기업들이 직원들을 해고하는 이유로 뭐 경기 침체다 아니면 기업의 사정이 안 좋다 여러 가지에 대한 이유들이 많았는데 AI가 등장한 것이 이번에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AI 때문에 당신들이 해고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었는데 점차적으로 이 AI가 삶에 들어오면서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실적을 내야 되고 영업이익을 내야 되고 효율을 내야 되기 때문에 AI를 활용했을 때 성능이 좋다고 하면 당연히 성능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블룸버그 통신은 AI가 사람들 일자리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결국에는 현재 미국 시장, 현재 고용 시장이 탄탄하다라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면서 고용 시장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고임금 일자리에서는 연준의 긴축과 AI 개발 여파로 인한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현재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만 하면 상관이 없어요, 사실. AI가 사람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AI를 쓰겠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AI한테는 100만 원만, 월 100만 원만 주면 되고 사람한테는 뭐 400만 원, 뭐 두세 명 써서 800만 원 줘야 된다면은 100만 원짜리 AI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AI가 현재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AI 드론이 가상 훈련에서 최종 결정권을 쥔 조종자를 임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면서 판단해서 실제로 AI 드론이 그 조종자를 공격한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AI 드론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간에게 불복한 시험 결과를 발표한 건데 실질적으로 이 AI한테 적의 지대공 미사일 위치를 식별해서 파괴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공격 실행 여부는 인간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너는 식별하고 우리가 공격하라고 하면 공격해서 그거를 파괴하면 된다라고 임무를 줬는데 훈련 과정에서 이 지대공 미사일을 파괴하는 것이 선호되는 선택지로 결정이 되자 인간의 공격 금지 결정이 임무 방해로 판단이 되면서 얘를 없애버리면은 공격 금지에 대한 결정권자가 사람이 아닌 AI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 조종자를 공격해서 이 훈련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당장은 이게 모의 훈련, 가상 훈련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실질적인 훈련에서 혹은 실질적인 전투에서 AI에게 이러한 조종기를 준다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나 이게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게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AI가 이 전투 조종기를 몬다고 했을 때 상대 입장에서는 전투 조종기를 깨부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은 이 전투 조종기를 해킹해서 사람을 공격하게 하는 게 유리할까요? 해킹이 훨씬 더 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떠오를 것들은 사이버 보안입니다. AI 열풍이 강하게 불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주요 상승 모멘텀이 될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글로벌 엔드포인트 보안 시장의 1위인 기업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올해 연간 실적 전망을 상향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반기 사이버 보안 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대규모 수주가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실 이 미래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쉽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AI뿐만 아니라 로봇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모든 산업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이버에 대한 보안이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안이 뚫리게 되면은 과거에는 그냥 개인정보 수준이었는데 이제 뚫리게 되면은 기업의 기밀부터 해서 수많은 자료들이 다 털리면서 엄청난 기업적 손실로 연결이 될 수 있고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보안 쪽에다가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생성 AI 확산으로 우려가 더 커지는 사이버 위협이라는 내용이죠. 챗 GPT가 등장한 이후로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기업 기밀 정보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로 이 챗 GPT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내에서 챗 GPT 사용을 허가하자마자 기업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을 했고요. 당연히 기업 정보가 유출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챗 GPT를 못 쓰게 막을 수밖에 없겠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포스코, SK하이닉스 등도 현재 챗 GPT를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거나 내부 인트라넷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기업들이죠.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로 이탈리아는 지난 3월에 자국 내 챗 GPT 접속을 차단을 하고 오픈 AI 시정 조치를 명령하며 국가 차원에서 챗 GPT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내용들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기업들이나 국가들이나 언제까지나 챗 GPT를 못 사용하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것만은 능사가 아니겠죠. 챗 GPT와 바드 등 AI 시스템이 지난해 52조 원 규모에서 약 10년 안에 1705조 원 규모로 30배 이상 성장합니다. 사실 이만큼의 규모로 성장하는 게 전기차 산업 다음으로 이 정도 산업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생성 AI 시장은 다가오는 10년간 붐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10년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5년 이상 끌 것으로 보이고요. 2차전지, 전기차와 같이 번갈아 가면서 올라간다고 하면은 10년도 충분히 그러한 붐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42%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업들이 규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급격하게 성장하는 AI 기술을 활용하지 않으면은 도태될 수도 있는 만큼 AI 기술에 대한 보안에 대한 중요도가 계속적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이버 보안이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의 투자에 따른 수혜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 있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8월에 네이버에서도 이 생성형 AI를 출시하죠. 이런 식으로 국내에서도 AI가 출시가 되면은 AI에 대한 활용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AI에 대한 활용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 보안에 대한 내용들도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7월달, 8월달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까지 시장에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산업이 AI에 관련된 보안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그 보안 관련들 중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을 2개 준비해 왔습니다. 그 2 종목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오픈 AI고요. 얘네는 각종 컴퓨터 및 관련 기자재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주력 사업 부분은 스위치 제품군을 생산하는데 네트워크 솔루션과 스토리지 솔루션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AI, 디지털 뉴딜 등 흐름 속에서 클라우드, 생태계의 확장 가속화의 수혜가 되고요. 최근 들어서 빅데이터와 AI가 특히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죠. 그와 관련된 클라우드 생태계 확장의 가속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SCI 평가정보 전산 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 사업 수주를 받았는데 올해 앞으로도 이러한 관련된 전산 시스템이나 보안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이슈가 나올 것이고요. 그에 따른 실적 증가가 기대되는 종목이 오픈베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2번째 종목은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얘네는 자체 보유한 기술력 그리고 전문 인력을 통해서 행정, 공공기관, 금융기관, 일반 업체 등 다양한 기관의 보안 분야 등의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정보보안 산업의 정보보안 제품 중에서 시스템 보안, 정보 유출 방지 및 암호 인증 분야에 집중된 제품과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다가오는 애플의 MR기기, 가상현실부터 해서 AI 등을 포함해서 미래 기술의 해킹이나 가상재산의 탈취, 개인정보 및 데이터 유출 등을 포함해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해서 커질 겁니다. AI 산업이 커지면, 로봇이 커지면, 자율주행이 커지면, 가상현실이 커지면은 보안 시장은 필연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미래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산업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수혜 종목군들 반드시 눈여겨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 올해 하반기까지 꾸준하게 투자하시면서 높은 수익률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 김용민 대표가 직접 만든 2023년도 시장 주도 미래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만든 리포트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100%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시고요.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 하나 나옵니다. 어플리케이션 당연히 설치 버튼으로 100% 무료 설치 가능하시고요. 어플 설치 이후에 이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가게 되면은 뭐 개인정보 전화번호 또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전화번호 개인정보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정보 입력하시고 어플리케이션 그냥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중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클릭해 주시고요. 공지사항 두 번째 줄에 있는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적혀 있는 거 클릭하시면은 스크롤 내리셨을 때 김용민의 2023년도 시장주도 미래산업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파일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여러분들 무한히 연구소장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김용민 대표가 직접 매일매일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해드리는 급등 추천주, 장 시작 전에 30분 전에 오늘 시장 중요 이슈와 그 관련된 종목군들 업로드해드리는 장전 급등 뉴스,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들 왜 나오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확인해서 정리해드리는 급등주 분석까지, 여기에 있는 모든 컨텐츠들 100%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까 꼭 확인하시고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